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던 정신없는 와중에도 일본은 기상청 지도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상을 노출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5일 일본 기상청이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태풍 흰남노 경보 지도를 보면 은근슬쩍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해 놓은 게 보입니다. 태풍과 쓰나미 경보가 나올 때 국민들의 눈은 날씨 정보와 기상청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쏠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기상청 지도에 떡하니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표기해 놨다니 이것은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일본 기상청과 야후재팬이 제공하는 날씨 애플리케이션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해 놓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들은 전혀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경덕 교수는 이에 대해 즉각 항의 메일을 보내고 이것은 명백한 영토 도발이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일본어 영상도 함께 첨부해 보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중요한 국제행사 때 제공하는 공식적인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을 노출시켜 왔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일본 전국 지도에서 일본은 시마네현 위쪽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마치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지도가 논란이 되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식 사이트에서 독도를 삭제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맨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표시가 화면을 확대하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독도 억지를 주장했던 일본은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에도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구차하게 태풍을 이용하면서까지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독도뿐만 아니라 일본은 똑같이 뻔뻔한 전략으로 종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학자들조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제외시킨 일본 교과서 개편에 대해 비판할 정도인데요. 이미 국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무지성 뻔뻔함으로 일관하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동북아 재단이 마련한 학술 대회에서 와타나베 미나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사무국장은 지금 일본 교과서 여러 곳에서 종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빠졌고 조선인 여성이라는 표현 역시 일본, 조선, 중국 등의 여성으로 애매하게 바뀌었으며 세계사 교과서 7권 중 위안부 관련 기술을 넣은 곳은 2곳뿐이라고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와타나베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일본 교과서에서 더 이상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 전시성폭력 문제인지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학계의 연구 성과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토 게이키 히토스바시 대학 교수 역시 일본 대부분의 교과서가 한반도 침략을 한국 병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제국의 패망 혹은 강제적인 식민지화의 실태를 덮기 위해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일본 학자들조차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독일 등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독일 카셀 대학 본관 앞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히 설치하는 제막식이 열렸고 그 옆에 후원자 2,600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설치했습니다. 독일 대학의 캠퍼스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카셀 대학이 처음입니다. 지난 8월 14일은 제10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이었습니다. 이날이 위안부 기리밀이 된 이유는 고 김학순 할머니가 바로 1991년 8월 14일 반세기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입니다 라며 일본군으로부터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8월에는 호주에서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행사가 열렸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전시성 폭력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소녀상 관람객을 노린 테러까지 발생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 중인 나고야 시청에 폭발물이 배달된 것입니다. 나고야 시장은 시청과 자신의 사무소에 폭죽이 든 수상한 우편물 3건이 배달됐다고 밝혔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소녀상 전시는 매번 극우 세력들의 방해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나고야시의 전시장 건물로 폭죽이 배달돼 행사가 중단됐고 2019년엔 일본 최대 국제 미술전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소녀상을 전시했는데 이때도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가지고 전시장에 가겠다는 팩스가 오는 등 협박과 항의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폭죽을 보낸 것 가지고 테러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폭죽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장난감 폭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우편물 안에는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와 전선까지 동반되어 있었으며 마음만 먹으면 개봉할 때 폭죽이 터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백히 사람을 노린 테러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보기 위해 전시회를 찾는 일본인들이 늘면서 이들을 노린 극우 세력의 테러도 더욱 집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얼마 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자료가 해외에서 공개됐습니다. 일본의 전쟁 자금을 끈질기게 추적한 네덜란드 기자가 일본이 위안부로 벌어들인 수익이 전쟁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얼마 전 네덜란드 탐사보도 전문 그리셀다 몰러만스 기자는 국제적인 비자금을 추적하는 전문 웹사이트 팔로우 더 머니에 일본군 전쟁 자금의 행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밝혀낸 자료는 네덜란드 제국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이 침탈한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이 위안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자금, 즉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주어야 할 자금이 예치된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문제에 왜 관심을 가질까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놀랍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는 네덜란드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992년 얀 루프 오에르너 할머니가 인도네시아 위안소에 끌려갔던 과거를 고백하면서 비로소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조사 결과 자바와 수마트라 섬에서 최소 65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에 달하는 네덜란드계 여성이 위안부로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덜란드의 그리셀다 몰러만스 기자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일본은 전쟁 중 병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운영했고 위안소에서 벌어들인 돈은 다시 일본의 전쟁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셀다 몰러만스 기자는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이 붙인 것으로 사실은 강제 매춘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과 10대 소녀들은 대부분 일본에 의해 조직적으로 끌려왔으며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존재했습니다. 위안소는 일본 제국에 의한 일본군을 위한 전쟁 지원 조직인 것입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위안소에 가면 위안부들에게 돈을 냈지만 그 돈은 위안소 업주가 가져갔습니다. 업주는 그 돈을 타이완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위안부들이 돈의 행방을 물으면 업주는 너희들에게는 빚이 있다. 너희들이 입는 옷과 화장품 값 등으로 다 나간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치되어 있던 돈은 위안부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시 일본의 전쟁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일제는 위안소를 국가 전매 사업으로 운영하여 군인들에게 주는 월급이 위안부에 대한 화대로 지불되고 그 화대는 일왕이 주주인 요코하마 스페시 은행과 타이완 은행에 예치되어 전쟁 자금으로 쓰이는 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것이 이 탐사 전문 기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위안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 예치금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한화로 약 2,093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본군이 떠나면서 수십만의 종군 위안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이 보상받은 돈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 와중에 종군 위안부들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뉴스로 전해 들으면서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제국주의의 부활을 봅니다. 인류에게 또다시 종군 위안부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정확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공감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이제부터라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립니다.